특히 최근에 익명으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약을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유통하고 이거를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 거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마약을 한다? 그렇다면 형량 무조건 징역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펜타닐 있죠?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이 펜타닐을 했다?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한번 손 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약을 하는 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을 하고 나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범죄에 저지르는 그 범죄 성립이 되고 마약을 한 것도 따로 범죄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경합범이 돼서요 가중처벌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중처벌 되지만 마약을 하면 해서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건 그런 법은 없어요. 대부분 마약 투약자들이 주장하는 게 딱 이겁니다. 나는 몰랐다. 그냥 술집 종업원이 줘서 그냥 마셨다. 나는 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 고의를 가지고 해야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얼마 전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되게 큰일이 있었죠. 그때 그 건강 음료수인가요?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고 사실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걸 마신 학생들이 고의가 없었잖아요.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 친구도 처벌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서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고의를 입증해야 될 텐데 대부분 다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빼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실 게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있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같이 하다. 그럼 굉장히 같은 범죄를 하니까 동료의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잖아요. 그 중에 3명 걸리잖아요. 다 불어요. 보통 마약 사건도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형량 거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다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막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처벌받게 됩니다. 가장 퇴치가 쉬운 방법이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의 문제는 염색과 탈색을 아주 자주 하면 거기 있는 염색 약성분이랑 섞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증거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증거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을 써야 되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또 채모. 그래서 머리보다는 채모가 훨씬 더 그 성분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뭐 지드래곤처럼 이제 뭔가 다 제모를 한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마약을 한 다음에 염색을 막 하고 탈색을 하고 제모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 나오긴 나옵니다. 소변 검사라든지. 자, 실제로 마약하면 소변에서도 계속 나와요. 검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실제로 마약을 하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렇게 범죄 혐의를 벗으려고 머리를 쓰는 동안 수사 기법은 더 발달해요. 자, 우리나라가 마약 관련해서 처벌이 낮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형량은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무기 5년 이상 등 굉장히 형량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의 기사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20, 30대의 사망률 1위가 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중에서도 마약을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는 나중에 그 갱생까지도 연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중국도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정말 미국은 마약에 취해서 정말 좀비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흔한데 인생이 그냥 망가져버리게 되는 사회적 손실은 그럼 수치로 어떤 숫자로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지금 암수 범죄가 진짜 많아요. 마약 범죄가 암수 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게 작년과 재작년에 6천 건 정도가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6천 건이 유죄를 받았다면 안 보이는 범죄 수십만 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나오는 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유예가 나와요. 근데 대마 한 번 한 사람을 다 징역을 내버리면 사실 우리 교도소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적합하게 반성을 한다면 양형을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지 지금 재벌이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에서 꼭 마약을 하면 출연하지 않는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나마 그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방송법 제5조 사항에 보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와 연루된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는 그런 근거로는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분들, 10대, 20대 분들께 꼭 당부드리자면 여러분 정말 마약이 주변에 흔하다고 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아요. 그런데 그 마약을 한 번 시작하는 순간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마약 하시다가 끊으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은 다들 끊으신 분이 맞나요? 질문했더니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계속 끊지 못해서. 그리고 혹시 뭐 의도치 않게 했거나 이미 그럼 호기심 때문에 한 번이라도 뭐 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인생이 한 번에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